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계수일주가 기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기토 밭에 비가 내리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밭에 비가 오게 되면 밭의 생산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울목, 농작물이 잘 자라는 그런 형상입니다. 밭에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면 목이 잘 자라니까 목을 잘 키우려고 모성애가 강해지고 또 농작물을 잘 키워내므로 부지런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계수도 습하고 기토도 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미 목구로도 습해지고 그래서 이게 습이 지나치면은 뭐예요? 과습이 되죠. 과습. 습이 지나치면은 이렇게 생산성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농작물이 자라거나 풀이 자랍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자랄 때 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이 가지가 많으면 열매도 잘 안 열리고 또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전지해 줘야만이 열매가 잘 열립니다. 또 꽃이 많이 피면은 열매가 작아지고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꽃을 적당히 따주어야 열매가 잘 열리고 튼실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습이 많아지면 과습해지면은 무성해지만 하지 이 열매가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작물을 갖다가 다 뭐냐면은 필요 없는 것은 따주고 전지해주고 또 꽃도 필요한 만큼의 이렇게 해서 무성한 것을 갖다 이렇게 제거해야만이 튼실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를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과습해지면 뭐냐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돼 갖고 뭐냐면은 이 잎만 가지만 무성해지고 꽃만 많이 피지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에 왜곡이 생기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이 많은 것은 좋아하는 것으로 컨트롤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조절을 잘 해야만이 수습이 잘 맞아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일정해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습이 많은 사주들은 뭐냐면 화가 필요합니다. 병화가. 그래갖고 습을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계수는 뭐예요? 작은 물이라 제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큰 물이 강물이 된다 하면은 제방이 필요하지만 이건 작은 물이기 때문에 제방이 필요 없고 또 이게 작은 물이라도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면은 또 탁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계수는 뭐냐면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이 토를 두어야 합니다. 유하는 이렇게 강물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토를 이제 좋아하지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주를 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미, 을에, 개미, 무의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월달의 계수로서 이 뭐냐면은 화토, 목화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해미목국, 해미목국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볼 때는 이 겨울철에 농사를 이제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겨울철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냐면 화토 기운이 강하고
수의 기운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량이 좀 부족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을목은 이제 이 기토 땅에 잘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토는 이 개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땅이기 때문에 이 작은 물로서는 무토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기토가 자기한테 딱 맞는 거죠. 이 물의 용량으로서는 기토에다가 농작물을 심어 갖고 키우는 게 이제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땅은 넓지만 요 일부만 이제 자기가 능력이 닿기 때문에 요것만 잘 키우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개수가 욕심을 내갖고 이 무토까지 키우려고 그러면은 용량이 약해서 이제 능력 발휘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개수한테는 이제 기토가 이제 남편인데 남편 그에다가 을목을 이제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농사를 잘 짓는 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야 이제 그 개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남편이 연상인데,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요 남편 기미가 해미 목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미 목국.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겁재죠. 그런 다른 여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미가 뭐예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다른 여자하고 이제 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미는 뭐냐면은 이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기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을 원하기 때문에 더 다른 여자를 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이 개수도 이제 성질이 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무인대운에 와서 뭐냐면은 이렇게 무인대운이 오면은 이 무토가 어떻게 됩니까? 실체화되는 겁니다. 무게합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남의 남자다 이거야. 이건 내 남자라면 이건 남의 남자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면서 자기도 뭐예요? 화가 나갖고 자기도 바람을 피웠어요. 무토로. 요 사주는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사주는 설계도고 이 운은 뭐예요? 그 설계도대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토가 다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현실화 되는 거죠, 현실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뭐야, 시에 있으니까 뭐야, 연하의 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오로 있으니까는 남자가 뭐예요, 이렇게 재생관을 받고 있고, 또 정관이고, 재생관을 받고 있고, 또 재를 차고 있으니까는 남자가 잘생겨 보이고, 또 돈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사주는 돈이 없습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화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화가 개수의 입장에서는 기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 겉으로만 돈이 있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호는 뭐예요? 황무지나 마찬가지예요. 황무지. 그리고 무토는 이제 종교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무토는 종교적인 속성이 강해서 이런 사람은 종교인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허우대만 멀쩡한, 또 겉으로만 큰 소리 치는 그런 남자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기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현상을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상에 빠진다 이거죠. 환상에.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개수 자체가 수량이 좀 약한데 이 무기압을 하게 되면 이 개수가 또 딸리잖아요. 물이 더. 이거 기토 하나만 키우는 것도 지금 겨우 키우는데 무기압까지 이렇게 물을 대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수량이 약해갖고 또 무토는 울목으로 조절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 넓은 밭에 울목으로 어떻게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도리어 개수가 무토의 뭐예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무토를 도리어 이렇게 재생관을 해갖고 내가 벌어서 그 남자를 갖다가 구속돼 갖고 그 남자를 보살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바쳐야 된다 이게. 남편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남자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량이 약한데 이렇게 무토가 오면은 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도 아프고 이 남자 만나면 몸도 아프고 또 얻어맞을 수 있고 힘들어집니다. 모든 게 사는 게. 근데 이제 무기압을 하니까 정신적으로는 환상이 들어오는 거죠. 무지의 현상을 띠니까.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신기루 현상인데 그런데 이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죠. 그래서 이 개수는 이 기토 하나만 키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개수 입장에서는 벅차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자의 마음이 남자가 자꾸만 바람을 피니까 이제 다른 남자는 어떨까 하고 하다가 보니까 더 나쁜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무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속성이 있고 무기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토속 종교 뭐 이런 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은 무기압이 나쁘게 작용이 되면은 사이비 종교인한테 빠져갖고서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특히 무속의 속성이 많은 사람. 겉으로는 아주 번들번들한데 나를 갖다가 뭐예요? 탁수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